근데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 좀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제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네.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이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과거에 집을 샀던 사람까지 과거로 소급해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건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B국민은행 이호용 세무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함 보니까 WM 스타 자문단 좀 네. 거창하네요. 네, 네. 거기서 일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조직입니까? 네, 이 WM이라는 게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이 약자인데요. 네. 이 자산 많으신 분들에게 뭐 투자 솔루션이나 절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0억 안 되는 사람은 못 가는 거네요, 거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오시기만 하면 저희는 도와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예. 그야말로 찐 부자들이 찾는 우리 이호용 세무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서 이 취득세 감면해 주는 건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뭐 바뀐 게 있는 겁니까? 과거에 있던 거는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네. 이렇게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 소득이 부부 합산 기준으로 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조건이 있었고 또 주택 가격도 수도권 기준으로 4억 원 넘는 집은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 소득은 따지지 않고요. 이 집값도 12억을 넘지만 않으면 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네. 소득 요건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 소득 요건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 기준으로 이 적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에 네.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생애 첫 주택 취득이어야 되거든요. 이 생애 첫 취득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포함해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결혼 전에 집 산 적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네. 저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네. 도대체 취득세 얼마 깎아주는 거예요? 네, 취득세가 이 100%를 깎아주는데 네. 이 한도가 있습니다. 네. 최대 200만 원이 한도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취득세율이 얼마죠? 취득세율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 비율이 좀 다릅니다. 네. 6억 원 이하는 1%고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이 금액에 비례해서 1%에서 3% 사이가 적용되고 네.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3%가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집 사는 과정에서 취득세도 좀 상당한 부담인데 이걸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집 사는 사람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집을 산 다음에 뭐 특별히 지켜야 될 조건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네. 이 실제 거주하기 위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우선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전입 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조건을 안 지키면 추징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더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상속으로 인해서 추가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로 봐주는데요. 그 외에는 2주택자가 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3년 이상은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팔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 임대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이 감면받은 세액하고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이 세금을 토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333이네요. 네. 세 가지 조건을 그렇습니다. 다 지켜야 다 완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제 첫 번째 조건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를 낀 집을 살 경우에 네. 그런 경우 3개월 내에 명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저 조건을 꼭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을 해야 저 혜택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네, 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생애 최초는 아니지만 야 그렇다고 제외하긴 좀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예외 규정 같은 건 없을까요? 첫 번째로 이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 이 경우는 그 봐주게 돼 있고요. 근데 집 한 채를 온전히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부 그- 지분만. 예, 규정이 공유 지분만 봐주는 거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지역 이외 또 면지역 요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골이죠. 시골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일정 그 요건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사를 가거나 이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예외로 봐줍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투자 목적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골에 있는 집이 20년 이상 경과된 그런 단독 주택이거나 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아니면 상속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 이제 이런 주택만 봐주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굉장히 소규모 굉장히 주택인 작네요. 거죠. 네. 이런 건 가지고 있던 적이 있어도 예외로 봐준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 돼 100만 있습니다. 원 이하인 집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뭐 저렇게 적은 것도 네. 주택은 주택이니까 저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보면 안 되니까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를 인정해 주지만 네. 분명히 부부 한 명이 집을 산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혜택 적용을 못 받는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 생애 최초 주택 기본적인 요건 좀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좀 뭐 추가적인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이 저 조건을 다 갖춰도 미성년자라면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매매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원래 채무 인수하는 거는 유상 양도로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경우는 이 감면 혜택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부담부 증여해 주는 것도 제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택 수를 따질 때 이 취득세 이 중과 규정 이런 데 보면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네. 이 생애 최초 이 감면 대상 주택 따질 때에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 하나를 살 때 저 혜택을 네.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왜 제외하죠? 근데 분양권과 입주권은? 원래 주택의 범위에는 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자체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부동산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규정을 추가해서 제한을 가했던 거고 여기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내실 때 네. 아마 대부분 법무사 통해서 신청을 하실 테니까 네. 이 법무사한테 요청을 하시면 처리가 될 텐데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 양식에 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고 이 취득하는 주택의 종류가 뭐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이런 걸 선택해서 적으시고 이 감면 세목은 취득세니까 취득세라고 적고 얼마짜리 이제 이런 금액 적고 해서 이 신청을 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저게. 이 법이 3월 14일에 네. 이제 시행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 좀 네. 억울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죠. 혜택이 좀 작았다 그러는데 네. 작년에 집을 산 사람들 뭐 어떻게 구제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네. 요 내용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 보시기도 했을 텐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6월 21일에 발표된 내용이 실제 법안 통과가 이번에 된 겁니다. 네. 작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그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 법을 소급해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기준이라는 건 이제 잔금 기준인가요? 네, 잔금 기준입니다. 잔금 기준으로 6월 네. 21일 이후에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하신 분들은 네. 이번 제도로 소급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분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조금 더 이 관심이 많은 부분일 테니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최대 22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취득세 감면 혜택이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취득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같이 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가 줄어드니까 그 지방교육세도 그 10%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220만 원 생각지 네. 못했던 자 저희 방송에서만 좀 들려드린 정말 꿀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애 최초 주택 이제 구입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문제는 또 대출이에요. 지금 대출 네, 때문에 네. 예, 대출 네.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좀 대출에 대해서도 좀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게 있나요? 우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대출이 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고 그거보다 조건이 조금 더 그 완화돼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올해 1월 말에 출시가 됐거든요. 네. 이 상품을 이용해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대출에 대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소득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 주거나 LTV 그 대출 받을 때 이 비율 적용하는 게 비율이죠. 있잖아요. 네. 이 비율을 원래는 70%인데 80%로 상향 조정해서 인정해 주거나 또 금리 면에서도 우대를 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LTV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여기는 생애 첫 주택 취득에 대해서 금리 우대를 해주는 내용이 없기는 한데요. 이 신혼부부가 취득하는 경우에 0.2% 우대해주는 내용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대출까지도 좀 우대해 주는 게 있으니까 네. 한번 내 집 마련의 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혜택이 늘어난 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관련된 이 취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